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2장 거시경제학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지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총 소득하는 거랑 지출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 규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화나 용역의 생산 규모도 관심이 있어요. 생산 규모도 관심이 있지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생산물이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되는가, 얘가 배분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배분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배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소비, C라고 쓸게요. consumption. 그리고 또 투자, I라고 쓸게요. investment의 약자, 이렇게 보시고, 정부 구매, 정부 지출이라고도 써요. 정부 구매. 정부가 구매하는 거. 이렇게요. 그리고 순수출. 순수출은 거기 보시면 NX 이렇게 했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야. X-M이라고 할게요. 순수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를 GDP라고 한다면 Y는 이렇게 CIG 순수출 요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언제나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얘가 Y랑 같아지게 돼요. 항상.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비, 투자 이런 개념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먼저 살짝 보시죠. 자, 소비는요, 컨섬션인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가계 지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체가 이제 가계가 말 그대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게 거기 보시면 유형 품목인데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구재, 비내구재, 용어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내구재라고 하면 이제 듀어러블 해가지고 이제 좀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동차, TV, 세탁기, 이거 뭐 세탁기 뭐 한 6개월마다 갈고 막 그러진 않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장시간 이용을 사용하는 재화. 비내구재는요, 식료품과 의류, 이렇게요. 식료품이라든가 바로바로 소비하면 소진돼 없어지는 거야. 의류도 이제 위에 있는 내구재보다는 좀 오래 사용하긴 하지만 기간이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에는 요게 이제 재화 관련된 것이고요. 이거 말고 용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용역에는 머리를 자르는 거, 미용, 이발, 병원 진료 이렇게요. 이발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서비스, 용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뭔가 얘네들은 서비스 용역은 무형의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무형의 소비를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우리가 끝에 재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형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투자 한번 볼게요. 투자. 자, 투자. 자, 투자는요,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I라고 쓸 건데,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물품으로 지금 사용한다기보다는 장차입니다. 세 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에 고정 투자가 있고요. 자, 주체가 기업이야. 기업에 고정 투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주택에 대한 고정 투자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고정 투자. 주택은 뭐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주체가 이제 또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다음 재고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 재고도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구입을 했다? 아니면 언젠가 팔릴 거니까 인벤토리 이것도 투자 붙여서 이해해 주시죠. 자, 기업의 고정 투자는요. 거기 보시면 주택 고정 투자가 있어서 비주택 고정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주택 고정 투자.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기업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 지적재산물의 구매 이런 게 있습니다. 주체가 기업이야. 기업이 신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지적재산물을 구입하는 거야. 지적재산물을 구입한다. 요게 여기 해당하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볼게요. 그럼 지적재산물에는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락물이라든가 문예물, 예술, 원본 이런 것들이요. 오락물이라든가 문예물, 예술, 원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요. 원본. 네, 이렇게 예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보니까 가계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 새로운 주택 구입.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거야. 이번에 구입하는 거니까 신규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과거에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건 이제 과거의 GDP에 포함되니까 빠진다고 그랬죠. 자, 재고 투자다라고 하면 인벤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의 재고 증대. 그래서 기업의 재고의 증감을 나타내요. 재고의 증대. 자, 그래서 거기 끝에 보시면요. 재고가 감소했다. 그럼 재고 투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고 투자가 의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보다 작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정부 구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구매는요.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말 그대로 구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라고 많이 쓸게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해서 구입된 재화 및 용역을 나타내고요. 자, 주로 이제 군사 장비, 국방을 지키기 위한 장비들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 공공재와 관련한 아니면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이죠.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공무원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에 대한 사회 보장 같은 이전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이전 지급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전 지출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요것들은 제외가 된다. 역시 이제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소득을 A에게서 B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재분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국과의 교역을 나타내는 게 순수출.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에서 수출해서 얻은 거에서 외국으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돈이 나가는 거, 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순수출은요, net export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게.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순수출은 자국의 재화 용역에 대한 외국의 순지출이 되는 것이고 국내 생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은 돈을 쓰는 것이고 예, 외국은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지출이고 이제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지구인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순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산자에게는 순소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참고로요. 거기 보시면 30페이지 가볼게요. 이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좀 살짝 내용 좀 개념 좀 정리할게요. 거기 보시면 개인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중간에 볼게요. 왼쪽에 일반적인 규칙에 따를 경우 서로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기존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장래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이라 하는 새로운 물질적인 자산의 창출.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이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장치를 구입하는 걸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스미스는 100년 된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을 자신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존스는요, 새로 지은 현대식 주택을 자신을 위해서 구입했다. 자, 거시경제학에서는요, 존스만 우리가 투자로 간주합니다. 스미스가 한 거는 빅토리아 양식의 이전에 생산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생산된 거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지은 이런 주택, 요게 투자에 포함되고요. 이전에 지은 거는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게이츠는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버핏으로부터 IBM 주식 500만 달러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투자 아니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와, 이것도 투자 아니냐 할 수 있는데 IBM 주식의 소유권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생산된 것을 소유권을 말 그대로 이전을 한 것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거기 보시면 GM은 일반인들에게 주식 1000만 달러를 판매하고 새로운 그래서 느낌이 그런 새로운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새로 공장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사용했다. 이거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공장,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경제의 재화 용역 생산의 일부를 자본량의 새로운 증대, 이게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GD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31페이지 가보시면 이 규모가 좀 너무 커. 밑에 표로도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요거 설명할 땐 1인당 이걸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2페이지로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인들은 요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또 순수출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음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거를 자신들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돈 어디서 생겼어? 그러면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산의 일부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득의 기타 측정 방법 거기 나와 있는데 좀 가볍게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개정에서 요거를 GDP라고 할게. GDP. 이렇게요. GDP는 국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다 합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요. GNP라는 게 있어. GNP.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조금 규정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활용합니다.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GNP라는 것은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도메스틱이니까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 내셔널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속지주의, 땅지자를 쓴 겁니다. 요건 사람 인자를 써서 속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일을 했어. 가치를 창출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땅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는 포함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의 GNP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GDP의 세 개의 여타국으로 맡은 요소 소득 수령액을 합하고 해외로 지불한 거, 그거를 거기 보시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NP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해외로부터 받게 되는 해외로부터의 생산 요소에 대한 거기 보시면 소득의 수령액, 수취액이라고 쓸게요. 수취액을 더하고 이렇게 그 다음 빼기 우리나라 사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의 요소소득 지급액 해외로 요소소득을 지급한 거 지급액 요거를 빼주면 바로 GNP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해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그 임대소득은 미국 내에서 취득한 거니까 미국의 GDP에는 포함되지만 임대소득은 해외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GNP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일본의 사람의 GNP에는 포함된다. 근데 이게 밖에 주는 거랑 나가는 게 거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5% 규모로 거의 같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사람이 중요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경제활동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좀 GDP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요. 또 조금 조정을 합니다. NMP 요거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넷입니다. 넷. 왜냐면 아니 거기 나와 있듯이 GNP에서 감가상각, 자본의 감가상각 우리 컴퓨터나 전자제품 하면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소득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행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자동차도 10년 동안 탄다 그러면 10년 동안 마모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을요. 감가상각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년 동안 해당 국가 경제의 공장 아니면 생산과 관련된 장비 아니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마모되는 거니까 그걸 빼주면 NNP 순이라는 거예요. 순 국민 생산 이렇게 국민 순생산 이렇게 됩니다. 넷 순 생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빼줘서 NNP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민소득 계정에서 감가상각은 고정자본 소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정자본이 마모되는 거야. 고정자본에 대한 소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대략 GNP의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국민 순생산에서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정값과
거의 같은데 이건 통계상의 불일치만큼 약간 차이를 둬서 이렇게 또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통계상의 불일치 요걸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차를 조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같은 경제 전체의 어떤 규모, 소득을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그때 필요한 걸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소득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6개로 나타냅니다. 자, 종업원의 보수 이렇게 되고요. 종업원의 보수 비중이 좀 크네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 한 63%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업원 피고용인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아니 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뭔가 급부 아니면 뭐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보수 말고 사업주의 소득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규모 농장, 소규모 가족 상점, 법률 사무소 같은 비법인 영업에 대한 소득 이게 있고요. 이건 차지하는 게 한 10%네. 그 다음 임대소득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빌려주거나 주택을 지불해 줬어요. 거기 보시면 임대료를 포함해서 소유주가 받은 소득에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 준 거 뺀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자, 이거는 거기 근로자 및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남은 기업의 소득 이렇게 돼 있고 순이자 이자 소득 같은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 지급받은 이자를 뺀 다음 외국으로 받은 이자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생산 및 수입품에 대한 조세는 이제 한 8% 이렇게 됩니다. 상세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감한 예를 들어 판매세와 같은 사업에 대한 조세, 이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기업이 취득하는 가격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소득인데 사실 이게 개개인들의 소득으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쭉 조정을 해서 개인소득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이렇게요. 물론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인당 해가지고 이제 좀 표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개인소득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4가지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생산 및 수입품에 대한 조세는 어느 사람의 소득도 아니야. 정부한테 뺏기는 거잖아. 그래서 빼기 조세를 해주고요. 내가 맘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생산 및 수입품에 대한 조세, 기업이 취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기업이 취득한 수입 중에서 유보하거나 사내 유보하는 거야. 정부의 세금으로 지불한 부분을 국민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아니면 기업의 이윤, 이건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지. 또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 분담금, 이게 뭐 법인세나 사내 유보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민소득에서 정부가 지급한 순이전을 또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사회보장 분담금, 분담금,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당장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보장 분담금 빼고 순이자 이것도 뺍니다. 순이자 이렇게. 그럼 더하기 되는 거는 배당금 더하기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개인에 대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해줍니다. 대가 없이 이렇게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텍스라고 보셔도 되고,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자 소득, 이거 이제 더해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개인 소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볍게 보시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개인 단계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다음에 요건 다 이제 기업 단계에서 이제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34페이지 가보시면 개인에 대한 가처분 소득, 그럼 이제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빼기 텍스,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정부의 조세를 납부한 다음에 가게 및 비법인 영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하는 흥미로운 개념이다. 흥미로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요거 우리가 GDP 오케이 알았습니다. 요렇게 되는군. 거기까지 됐는데 또 다양한 요렇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요 뭔가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성과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우리가 1년 전체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너무 1년이면 기니까 한 분기별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또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계절적인 요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계절 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어떤 계절의 주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잘 팔리는데 겨울에 안 팔리고,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석의 특수 이런 것들이 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분기에 거기 나타내는 어떤 생산량이 10월, 11월, 12월에 최고점에 다다르고 다음 해 겨울에 1, 2, 3월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의 변동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면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생산 능력 변화에 기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 능력의 변화를 고려하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보면 옆에 한번 볼게요. 주택건설은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 혹독한 추운 날씨에는 좀 건설을 잘 안 하잖아. 멈춘다고요. 자, 여기서 주택건설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 2, 3월 달 이럴 때는 겨울에는 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좀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생산 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들의 계절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기호. 그렇잖아. 팥빙수 이런 거요. 설빙 같은 데서 팥빙수 여름에 많이 팔리니까 겨울에는 놀게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뭐 단팥죽 이런 것을 팔게 되는 것이죠. 휴가 및 크리스마스 쇼핑을 즐기기를 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계절 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경제학자들은 마지막 단락 실질 GDP 및 다른 경제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할 때 예측 가능한 계절적 변화에 기인하는 변동 요인들을 제거합니다. 자, 가능한 변동 요인을 제거합니다. 그걸 이제 계절 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규칙적인 계절 변동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정했다. 그게 계절 조정한다 이런 것이고요. 뭐 그 절차는 여기서 소개하진 않고 뭐 통계, 계량 경제학 같은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GDP와 관련한 지출의 구성 요소로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어떻게 내역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GDP, GNP, NNP, 국민소득, 개인소득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계절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란 GDP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가지수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